오늘 30일은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6월 5일 날 개원식을 할 것 같은데요. 참 처음부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토론회를 하고요. 지금 속보들이 몇 가지가 지금 긴급하게 들어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유우성 씨라고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공소권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이분이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됐는데요. 오늘 헌법재판관 5대4로 결국 기각됐습니다. 기각돼서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찬성 180표, 반대 105표로 일단 검사 탄핵을 헌정상 처음으로 제기를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뭐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무리한 공소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탄핵이 됐었는데 결국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또 탄핵이 지금 제기가 돼 있죠. 그 공소권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되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 입법권 남용은 누가 어떻게 처벌하죠? 국회의원은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체적으로 그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제명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슨 주민소환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그것도 안 되고, 참 무서부리군요. 네, 그러니까 입법권 남용에 대한 뭐 견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죠. 딱 하나밖에 없죠. 참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탄핵했는 게 전부 다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결국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 또 안동환 검사도 기각이 됐습니다. 참 정말 이게 민주당의 이 탄핵 폭주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판결인데요. 관심 모았던 SK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재산을 분할 소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1심과 완전 정반대의 판결을 냈습니다. 결국은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다 해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의 주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기여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당시 SK 경영에 관여와 기여했고 당시 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이것도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주식 분할 대상이다. 1조 3,800억,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 이 분할 같아요. 뭐 감이 안 와요. 참 1조 3,800억 말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아마 SK의 상당한 주식을 아마 노소영 관장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물론 뭐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1심과 정반대의 또 이 판결이 나와서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소식들은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뭐 일단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부인 멜린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부인에게 상당량의 지금 재산을 나눠주고 있는 판결이 나왔죠. 빌 게이츠 그 전처는 뭐 몇십 조, 90 몇 조요? 그 정도 받았죠. 멜린다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조스 아마존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지금 주식 배당을 받았죠. 노소영 관장이 승리했다는 지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 어제인가요? 이 MBN이 아주 재밌는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숙 여사의 샤넬 옷,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라커펠트라는 사람이 이 한글을 갖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이제 입었는데, 문제는 저 옷이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인천공항에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전시가 된 옷과
김정숙 씨가 입었던 옷은 전혀 다른 옷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맞지 않은 옷이었는데. 체격이 달라요. 예, 체격이 다릅니다. 일단 모양도 좀 다르고. 근데 저 옷은 뭐 저 사람 혼자밖에 못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반환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 옷값이 글쎄요, 뭐 시중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한 벌뿐인 한 사람만을 위한 옷이거든요. 라커펠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디자인한 옷인데,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이 옷에 대한 옷값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출됐다, 해외 공작 특활비에서 지급됐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그동안 국정원이 내사를 하다가 그냥 종결했다. 왜냐? 이 전부 다 현금이어서 돈을 추적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아마 내사를 종결하고 감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그동안 보면 뭐 자기 돈으로 했다, 뭐 그다음에 협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옷에 네. 대해서. 근데 이게 결국은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었느냐라는 그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내사를 좀 했었다는 거가 밝혀진 거죠. 그 특활비 중에서도 해외 공작비인데 그저 저게 무슨 공작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 정말 저게 예를 들어서 해외 공작비면요 참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게 저거는 사실 그 특활비의 성격상 현금으로 다 결제되고 뭐 흔적이 안 남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지만 저걸 내사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 정황 해외 공작비가 저 옷값으로 전용된 정황은 파악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저 옷 안에 뭐 총도 들어있고 뭐 칼도 들어있고 그런 말이죠. 국정원 해외 공작비로 만들었다는 방탄도 되고 뭐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더욱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힘이 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옷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 한 130벌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자기들 비용으로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퇴임할 때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3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옷값은 누구한테 어느 돈을 줬죠? 참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이 샤넬 옷은 지금도 아마 인천공항에 있는지 모르겠죠.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옷하고 상당히 다른 옷이어서 참 처음에 그 청와대 해명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바 있죠. 자,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3명이나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 의해서 샤넬 옷을 한번 입었다 그러면 참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샤넬 옷을 뭐 혹시 보긴 하셨어요? 저요? 네.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남자 네. 옷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참 이 샤넬 옷 하나 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글쎄 참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옷 같은데 그렇게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욕심이 있었는지. 자, 그리고요. 어제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의 이수진 의원, 주모 이수진 의원이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불참을 했는데, 근데 이 이수진 의원의 그 사이트에 개딸들이 엄청난 악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이 인상 깊은 개딸의 하나 악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말자. 이런 악플이 있고 마무리도 더럽다. 뭐 아주 그냥 참 직격을 하네요. 참 뭐 우리가 그동안 이수진 의원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천 잘리고 난 다음에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참 이렇게 사니까 또 짠한 면이 있네요. 또 개딸들한테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짠한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여행 다니는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헌당규 개정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원래 대선 출마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그럽니다. 아예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특검도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모든 걸 갖다 특검으로 해결할, 바로 아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그래요. 뭐 온갖 특검을 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황우여 대표가
이 앞으로 뽑힐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거에서 3등까지 지도부로 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를 고심하고 있다. 뭐 이게 왜 하이브리드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이 하이브리드 체제 뭐 이게 집단 지소 체제에 비스무리한 건데 왜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또 이 본인의 소신을 오늘 이야기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보석이 됐습니다. 보석이 됐는데 지금 이정근이가 재판에서 모든 걸 다 송영길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나를 회유하려고까지 회유하려고까지 했다. 이런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